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마케팅이 필요할 경우 오라클 클라우드를 쓰면 비용적, 시간적으로 효율성이 높을 것 같은데 비용은 어느 정도 절감이 되고 시간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구축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일단 비용, 그러니까 구축 기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짧게는 한 달에서 음, 아니면은 두세 달 정도 네. 해서 보통 저희가 이제 기간을 할 때 예전에는 몇 달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음, 위크 단위로다가 네네. 이제 구현을 하고요. 음, 그리고 비용은 사실은 음,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네. 아까 앞에서도 보셨듯이 음, 이제 저희 음,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효과를 보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네. 아까 니콘 그 3200 프로 보고 사실 저도 처음에 굉장히 웃었거든요. 근데 네. 이 수치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음, 했는데 이제 니콘에서 자체적으로 그 분석한 내용이고요. 음, 그걸 가지고 니콘도 그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그 뉴클리어 리서치라는 데서 어떤 그 최우수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근데 이게 클라우드지 않습니까? 예. 클라우드인데 이게 도입할 때 아까 그래도 뭐 몇 달 걸린다는 것은 그 도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시청자가 그렇게 한번 오늘 해볼까? 한번 예. 컨택이 했어요. 네. 그럼 그때부터 어떤 과정을 거치면 이제 서비스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클라우드지만 사스라는 거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회사의 비즈니스가 있는 거고 그 네네. 비즈니스를 아까 비즈니스 룰 셋업하듯이 그렇게 음, 설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서비스 요청 온 것들을 어떤 형태로 분리를 할 건지 음, 이런 거라든지 음, 그다음에 우리는 지식 카테고리를 어떤 형태로 가지고 갈 거라든지 아니면 상담원한테 우리는 상담원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할당하는 아, 룰을 어떻게 설정해 줄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제 구축하면서 하는 그러니까 작업들이거든요. 구축이라는 게 막 뭐 개발하는 게 네, 아니라 그런 건 어떻게 아닙니다. 보면 그 회사에 맞게 예, 뭔가 그 회사의 어떤 그 룰 세팅이라든지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걸 예, 잘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예. 그거 할 때 그러면 같이 그런 것들을 뭐 컨설팅 해주시고 상담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 보면은 네. 오라클에 그런 부분들을 컨설팅하는 조직이 이제 별도로 있고요. 그런 네. 부분들은 그 오라클 컨설팅이라는 데서 하기도 하고 음, 저희 파트너에서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희 파트너나 오라클 컨설팅 음,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하는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제 고객을 서비스하는 네네. 그런 형태고 저희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저라는 분이 저희 음, 사스 고객분들마다 다 이렇게 담당 석세스 매니저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분들은 시작할 때뿐만이 아니고 이제 음, 사용하면서까지 계속 음,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 저희 오라클에서 이제 알겠습니다. 자, 김창희님, 기존 솔루션을 오라클 서비스로 교체하려면 기존 솔루션과 인터페이스가 다르면 도입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를 해결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표준 인터페이스를 대부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음, 주로 이제 웹 서비스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시기는 하는데 그 외에도 표준 인터페이스를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음, 인터페이스에 대한 어려움은 크게 음,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상용화된 솔루션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네네. 들어서 이제 그 인터페이스 하는 것 중에서 이제 마케팅 쪽 아웃바운드 하려면 마케팅 쪽도 인터페이스 해야 되고 아니면 네. 세일즈 쪽 솔루션도 인터페이스 해야 되고 그런 음, 상용화된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프리 인터페이스를 같이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네. 정혜인님, 제 생각에는 고객의 Q&A의 경우 카테고리는 1차적으로 고객의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이렇게 커멘트 주셨습니다. 네. 다만 일부 고객의 경우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답변자가 다시 정해서 하는 것은 어떨지요? 라고 코멘트 주셨고요. 그 다음에 김주호님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하는 경우 고객 정보는 클라우드 내에 보관될 텐데요. 개인 정보 등의 암 복호화 성능이나 안정성 수준은 어느 정도 성능이 보장되는지요? 저희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가 이제 글로벌하게 굉장히 네네.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음,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보안에 대한 인증은 음, 이미 이제 아마 그 소프트웨어 업계 중에서 제일 많이 받았을 거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오라클에서 그
정기적으로 해커를 고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해커에 대한 그런 보안도 돼 있고, 음. 그리고 데이터 암호화 측면에 있어서 또 특히 이제 오라클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네네. 이제 사스 솔루션을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고객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그럼 너네 데이터 센터에 있는 그 엔지니어들은 DB 네.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네. 같은 경우에는 DB에 들어갈 때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B,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있는 저희 직원들마저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김윤정님, 마케팅 대행 업체는 쓰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 본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DB와 로컬에서 관리하는 DB가 통합되어 있지 않아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온라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B2B 글로벌 기업이 있을까요? 온라인 사실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이게 서비스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온라인적으로 어떤 마케팅 아웃바운드 메시지를 말씀을 하시고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공을 할 때 저희가 네. 이제 디지털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맞춤화된 메시지를 보낸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차장님께서 지식 관리에서 머신러닝도 그런 것도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도. 예, 저희가 이제 셀프 러닝 형태로 네네. 사실은 이제 지식 관리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의 퀄리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식을 작성하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제 입력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놨겠지만, 네. 또 이제 실제로 그 지식을 검색하는 고객이나 상담원들은 또 다른 형태로다가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히스토리를 싼 걸 가지고 이제 셀프 러닝을 통해서 조금 더 네네. 맞춤화된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윤정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객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받아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법이 강화된 상황에서 회사가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요거는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이야기거든요. 네네. 예. 사실은 뭐 서비스 쪽에서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고 마케팅에서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고객 정보를 받으려면 동의를 받아야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마케팅 동의, 수신 동의, 그걸 네. 채널별로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고객한테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고객분들도 뭔가를 얻을 게 있어야지 그렇죠. 내 정보를 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 이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그때그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전략과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같이 가지고 가면 조금 네. 더 이제 양질의 고객 정보를 가지고 마케팅 활동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스튜디오에서 매주 월요일 날 저녁 때 CEO들하고 토크쇼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성공한 예. 온라인으로 해외에다 온라인 우리 한류 물건을 판다든지 온라인으로 성공한 CEO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다들 고객이라고 안 그러고요. 고객이라는 단어를 아예 쓰지 않고 친구라고 해요. 친구. 네. 예. 우리는 친구처럼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는 갑이고 우리는 공급자 이게 아니라 진짜로 친구처럼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개인 정보를 따져 오히려 막 어떤 고객들은 이 회사한테 뭐 돈까지 중국 사람들이 동호회에서 돈을 1억을 모아가지고 우와. 돈을 미리 주더라고요. 성급금을. 예. 그 정도로 뭔가 그렇게 친구처럼 어떻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실제로 고객으로 하지 않고 친구가 되려면 당연히 참여할 수 있어야 될 건데 예. 참여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전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참여하는 것들을. 예. 예. 저희도 사실은 네. 이제 제가 이제 고객 경험 쪽을 하다 보니까 네.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이제 마케팅이나 세일즈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객의 참여, 인게이지 이런 네.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디지털 세상이다 보니까 사실은 고객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네. 옴니 채널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딱 홍길동이라는 고객인지는 모르지만 네. 이 사람이 취향이나 뭐 이런 게 어떤지 이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거기에 대한 맞춤화된 서비스나 뭐 솔루션을 제시를 하면서 네네. 거기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보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강남님, 모바일용 라이프 사이클 관리 서비스도 제공하는지요? 특화된 앱 같은 것도 있는지요?
라이프 사이클 관리라고 하면 이제 아까 아까 제가 지식 네, 그런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 네네. 같은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식이 이제 통합 지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모바일이라고 해서 뭐 또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통합 지식 안에 그런 채널들이 같이 붙어서 사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음. 오라클 탭이라는 솔루션이 있고요. 그 네. 안에서 이제 상담원이나 필드 엔지니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웹사이트 들어오듯이 그런 네네. 앱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앱에서도 마찬가지로 채팅 상담도 되고 지식 검색도 되고 해야지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오픈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지규님께서는 고령화 시대 고객 감동을 위한 경험 디자인 설계 방안으로 음성 인식 서비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저거는 저희 솔루션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사스 솔루션이 하나의 네. 솔루션에서 전체를 지원하겠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그 앱 클라우드라고 온라인에서 우리가 쇼핑하듯이 네네. 그런 그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하나하나 구매를 해서 그게 연동돼서 그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서비스 클라우드랑 저런 음성 인식하는 그런 서비스랑 같이 저희 오라클 앱 클라우드에서 구매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프리로다가 네. 그 프리빌트로다가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한글 인식하는 서비스까지는 이제 저희 앱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지는 않은데 네. 아까 이제 뭐 STT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 그 한국 기업에서 네네. 이런 거 많이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 앱 클라우드에 올라갔을 때 같이 이제 윈윈하면서 고객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것 오라클 앱 같습니다. 클라우드에는 예. 얼마나 많은 앱들이 있죠? 저희 한 200여 개가 네.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거는 더 예, 계속 늘려갈.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이제 한국에서 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런 서비스 클라우드가 그래도 가장 그 제일 먼저 제일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분야랄까? 인더스트리? 뭐 이런 쪽은 뭐 여러 가지 군데가 있겠지만 예. 그래도 수석님 생각 이런 쪽이 앞으로 금방 적용하면 바로바로 결과 나올 수 있겠다는 곳은 어디입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제일 쉽게 적용하고 빨리 갈 수 있는 데가 네. 일단은 클라우드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덜한 데를 먼저 예를 찾는 들면 게 예를 들면 좋을 것 어디가 같거든요.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데가 보기에는 이제 커머스나 아니면은 그런 게임 쪽 산업 그런 네. 쪽이 조금 그러니까 네, 클라우드에 네. 대한 거부감이 덜하고 네. 그리고 고객과 특히 이제 신세대 그런 디지털 세대 고객들과 굉장히 접점에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런 그 비즈니스 민첩성이 굉장히 그 많이 필요로 하는 네네네.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커머셜 쪽이나 이제 미디어 게임 쪽이 조금 더 그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비즈니스 민첩성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 그쪽의 고객이 뭔가 디지털 세대가 많은 예. 이제 그런 쪽에 네. 이런 것이 적합하겠다. 예. 네. 공감하네요. 자, 그다음에 이종우님, 고객 목소리 VOC 정보를 어떻게 재정리해서 기획과 개발팀, 마케팅팀에 넘겨야 하는데 어떤 IT적 접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추천 솔루션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가 사실은 그 저런 부분들을 이제 그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런 그 서비스 요청은 뭐 분류가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네. 이제 그 이미 미리 디파인을 해놓고 갑니다. 근데 이제 네네. 그게 사용하다 보면 계속 변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회사의 제품도 계속 그 새로 신제품이 나오듯이 KM이라든지 서비스도 계속 변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텍스트로다가 예를 네. 들어서 뭐 아까 KM 같은 경우 서치를 하잖아요. 네네. 그게 상담원도 서치를 할 수 있고 네네. 고객들도 서치를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그 서치하는 거 별로다가 어떤 그 분석된 그런 장표들을 굉장히 여러 개를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분석을 해다 보면 우리의 그 서비스 분류는 이런 체계로다가 변해가는 게 좋겠다라는 네네. 힌트를 좀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지호님은요, 저희 스태프한테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샤오미 배터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맞추고 갈까요, 수님? 네. 예. 저희가 이제 그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그 비즈니스 민첩성 측면에서 디지털 세대들한테 굉장히 그 매력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분들도 계속 그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계속 개발해서 이렇게 새로 재구축을 해야지 이렇게 네. 하면서 뒤처지기보다는 어떤 사스의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이제 본인 그 회사에서 그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핵심 역량 쪽으로다가 네. 더 개발을 하고 이런 서비스 쪽은 어떤 그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업체한테 네. 이렇게 그 아웃소싱을 하는 형태도 그 비즈니스 경영에 있어서 조금 더 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네. 그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오늘 들으면서 우리가 꼭 뭐 이렇게 그 오라클 서비스 클라우드 쓰건 안 쓰건 간에 아까 그런 이제 실제로 ROI라든지 여러 가지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어떤 방법론 중에서 예. 그런 것을 우리가 뭔가 우리 현재 그 기업 프로세스에 어떤 적용할지를 좀 한 번쯤 고민해보는 네. 것이 참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